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봅시다. 오늘 11을 끝내요. 그리고 14. 14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거든? 13까지 받았지? 그치? 왜냐면 다음 주 광복절이기 때문에 14를 받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에 아마 나오면서 뿌려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주실 거야. 그럼 15가 마지막이야. 그럼 이제 모의고사 풀어야지. 그치? 이쪽 보자, 이쪽. 곡선 문제 쌤이 쭉 순서대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게 본인이 풀면서 느껴야 돼. 그래야 이게 감이 잘 오는데 아무 말 없다.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물어본다면 별말 없으면 플랑크 곡선 면적은. 그리고 두 번째 이것까지는 기출 다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거야. 광도 곡선 면적이 광도에 해당하는 것. 근데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별에서 이제 방출. 별이 쏟아내는 에너지에 약간 방점이 찍혀 있어. 그러면 이제 광도 아니면 슈볼인 거야. 그래서 광도 곡선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별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출문제 나온 걸로 따져주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뒤가 넘어가면 죽어도 슈볼은 아닌 거야. 그치? 왜냐면 표면 온도가 낮은 게 T의 4제곱도 작을 테니까. 그러면 뒤가 넘어갔을 때 그것이 광도 곡선만 되겠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 요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뒤로 넘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발문 안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또는 제일 중요한 말이 행성이 받아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별이 방출하는 애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받는 에너지라고 하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까지 면적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개를 이제 구분하면 되고 이 문제 중에서 순서대로 쭉 넣어놨어. 제일 좀 빈도가 낮았던 게 겉보기 밝기고 작년에 수능에 나와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할 거고 15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교육청에 나왔던 건데 발문에 보면 15쪽 발문은 이게 슈볼인지 광도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광도 곡선이면 단위 시간당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이렇게 친절하게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단위 시간당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정도로 표현해.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자꾸 문제랑 싸우지 말고 자꾸 문제랑 싸워. 왜 선생님 총을 안 줘요? 총을 줘야지. 총 안 준다니까. 그냥 단위 시간당 이렇게 하면은 그냥 광도인 거야. 맞지? 국민아 문제랑 싸우지 말고 어차피 싸워봤자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뒤가 그래프가 넘어가는구나. 비내변이 법칙은 어느 그래프에서나 성립을 하니까 이거는 광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몰아갔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게 흡수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푹 들어갈수록 흡수선이 세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게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물어볼만 하지. 요건 이제 교육청 문제였기 때문에 보기는 바꿔놨지만 그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겨서 33쪽 보면은 이 문제를 풀 때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33쪽 그냥 순서대로 무조건 비내 변이 법칙은 어디서나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레미 해서 A 오빠 F G 마 그대로 그냥 람다 맥스를 찾아서 그대로 쪼로록 풀어. 그리고 이제 푼 다음에 약간 해석을 해볼 때 A형 별 같은 경우는 색지수가 얼마지? 색지수가 0이지, 그치? A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은 기준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뭔가 A형 별이 B필터 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서 B필터의 면적이 넓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흡수선까지 고려하면 거의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36쪽 이런 문제부터 간단한 문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해보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첫 번째 줄에 겉보기 등급이 같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실제 광도에 비례한다. 근데 표를 슬쩍 보니까 x랑 y의 절대 등급이 나와 있다. 그럼 절대 등급은 광도로 치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리가 비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x 대 y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수식을 거리에 관한 식으로 슬쩍 바꾸는 거지. 이건 똑같으니까 광도의 비가 절대 등급이 5, 0이니까 1대 100이니까 그러면 거리의 비가 1대 10이구나 이렇게 천천히 찾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미지수 하나 있는 것부터 킬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비필터로 관측한 별에 개랑 재의 절대적인 등급을 비교하라고 하잖아. 사실은 이거는 원래 못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통제해줘야만 절대 비교가 가능해. 그냥은 모르지. 왜냐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B 빼기 V라는 상대값이잖아. B 자체로만 봤을 때 누가 더 밝은지는 겉보기 밝기를 분명히 통제를 해줘야 이렇게 니은처럼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그림 한번 보고 갈까? 49쪽. O형별에서 맨 위에 O형별에서 헬륨2 중간에 있어. 헬륨2 살짝 진해진 거 그거 하나 봐놓고 A형별에서 맨 첫 번째쯤에 있어. 수소, 중성 수소. 그 다음에 G형별에서 맨 앞에서 칼슘2 진해진 거 한번 봐놓고 M형별은 딱 보니까 겁나 복잡해. 개수가 많고 복잡하다. 저온의 별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특징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51쪽에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별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적어도 기억이 진화를 한다고 하면 광도가 무조건 커져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리을은 디귿이 진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 내 맘대로 그냥 더 작은 별. 그렇다면 리을은 질량 큰 후보에서 벌써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수소를 소모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주결끼리의 싸움으로 기억이 질량이 제일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선지가 엄청 중요하지. 지금 평가원에서 딱 낸 게 거기까지. 표면 중력 가속도가 누가 크냐까지 냈어. 근데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써있냐? 광도계급의 발견사에 광도계급을 어떻게 발견했냐?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H열도에서 광도에 따라 흡수선의 선폭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광도계급을 고안하였다 그랬다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표면 중력 가속도가 작다까지가 지금 평가원에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흡수선의 선폭이 어떻게 돼? 광도 크면? 사이즈 크면 흡수선의 선폭이? 그치. 아까 질문했잖아. 흡수선의 선폭이 좁아진다. 여기는 아직 미기출인 거지. 그치. 근데 분명히 교과서에 써있고.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게 뒤쪽으로 만들어 놨거든? 보면은 55쪽 봐봐. 이 두 가지의 그림의 표현이 있을 수 있어. 55. 그치. 거기 보면은 밑으로 푹 들어가지. 밑으로 푹 들어간 게 흡수선이 센 건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다음 장이야. 이걸 두께로 이렇게 선폭이 좁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엄밀히 말하면 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 선폭 자체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의 특징, 공통점은 다 분광형을 통제했다는 거. 표면 온도를 통제해야 표면 온도가 똑같이 만들어 놔야지 단순히 사이즈에 의한 별의 표면에서의 그 대기 밀도에 의한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여기 선생님 모아놓은 4-5 문제는 전부 표면 온도를 똑같이 통제해놨어. 그래서 그거 잘 봐두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7쪽부터는 슈볼 법칙에 대한 발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좀 모아놨거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쭉쭉 가고 자 70쪽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이게 이제 이런 문제부터 잘 풀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우왕좌왕 자꾸 한다. 그러면 약간 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줄 거거든. 우리가 잘 아는 게 태양밖에 없어서 모든 별을 비교할 때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태양과 항상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1번 태 대 가를 내가 한번 비교해 보겠다. 근데 그 표에 보니까 태양이랑 가랑 비교했을 때 람다 맥스가 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럼 람다 맥스는 사실 필요 없어. 바로 이거는 t로 치환을 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1번 태 대 가에서 표면 온도를 구하겠다. 그럼 선생님은 보통 표면 온도를 구할 때 4분의 1승을 처음부터 안 하고 그냥 제곱을 남겨놓고 해. 그럼 나중에 이제 값이 나오면 루트를 한번 씌우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t제곱에 관해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넣는 거야. 보면 태대가가 광도가 플러스 4.8에 마이너스 0.2니까 1대 100이잖아. 그대로 집어넣어서 1대 10 루트 바로 씌우면서 넣고 그다음 반지름비가 1대 2.5니까 1대 2.5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냥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1대 4니까 1대 2 나오잖아. 바로. 표면 온도 P가. 그치? 그럼 이제 람다 맥스가 바로 역수 취하면 채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로 이번엔 또 뭘 해볼까? 무조건 태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해. 태 대 나를 비교해볼까? 그러면은 그 표에 보니까 나의 절대 등급이 비워져 있구나. 그러면 광도지 뭐. 절대 등급은 광도로 치환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 태 대 나가 반지름이 1대 4니까 1대 4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곱하기 표면 온도는 1대 5네. 왜냐면 파장이 0.5, 0.1 그럼 파장비가 5대 1이니까 바로 뒤집어서 1대 5 그럼 1대 5의 4제곱 그래서 이것도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2의 4제곱으로 바꿔. 그래서 뒤는 뒷끼리 앞은 앞끼리 곱해서 1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1대 10의 4제곱. 조금 구몬 산수를 좀 빨리빨리 요런 데서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 인수분해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풀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태 대 다를 해보자. 시험 볼 때 이거를 순서대로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선지로 바로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것부터 하는 게 더 빨라. 알겠지? 근데 연습을 할 때는 본인 자꾸 우왕좌왕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봐. 그럼 태 대 다는 뭐가 비워져 있어? 반지름 비워져 있잖아.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해. 반지름은 t의 제곱 대 루트 l이다. 그러면 태 대 다가 뭐냐? 그치. 지금 다가 어둡네. 100분의 1배 어둡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장은 0.5랑 0.25니까 표면 온도 바로 뒤집으면 1대2, 1대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게 중요했지. 요게 핵심이었지 사실. 나 대 다. 문제 마지막 발문에 겉보기 밝기는 같다. 오케이. 그러면 겉보기 밝기 거리의 제곱에 광도의 비례. 근데 나 대 다 한번 봐봐. 뭐가 지금 비교가 돼야 되냐면 거리가 비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선지 몇 번에서 선지 디귿에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지. 천천히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어. 계산 연습 해야지. 그지? 응. 그다음에 넘어가서 쭉 79쪽에 1번에 디귿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뀐 첫해 수능에 나왔던 부름. 밝기는 비율이요. 등급은 더하기 빼기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 최대 밝기,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거 비교해서 13등급, 14등급 정도. 그래서 2배 이상인지 2배 이하인지 그치?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83쪽 봐봐. 사실 이번 6월 평가원도 거리지수 공식을 쓰면 편하기는 했지. 풀리기도 풀렸고. 그래서 거리지수는 겉절이 5 로그 얼 빼기 5.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자체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겉 빼기 절을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자. 요 값이 크게 나오면 거리 먼 별이고 요 값이 조그맣게 음수까지 떨어지는 거야. 조그맣게 나오면 그 거리 가까운 별이다라고 하자 해서 색지수, 난방진동 지수처럼 지수화를 시켜놓은 거지.
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마지막 발문에 세 별의 겉보기 등급은 모두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게 공통이니까 이걸 각자의 절대 등급으로 다 바꾸는 거야. 왜냐면 거기 n-m 값을 겉빼기 절 값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a는 지금 겉빼기 절이 6이니까 요걸 이항을 하면은 스몰 m 빼기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B는 얼마 나왔냐? 1이 나왔잖아. 그럼 요것도 겉보기 등급은 다 공통이야. 똑같다고 했으니까 M 빼기 1. 그다음 MC는 마이너스 4니까 M 플러스 4 하면 이제 둘이 5등급 차가 나는 거지. 그치? 겉보기 등급이 같다고 했으니까 공통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100배 밝다. 같은 거리에 놓는다면 즉 광도를 비교하라는 선지. 같은 거리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84쪽에 니은도 사실 이 문제도 겉절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은 금방 풀리긴 하는데 이제 지원에서 추가하는 방향은 사실 요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밝기랑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원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원A형 초신성 나왔을 때도 저거 이용하면은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을 잘 해놔봐. 지금 B만 볼게. B가 지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1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이놈이 10파색에 있을 때. 이제 찐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내 눈깔로 봤을 때 얼마로 6등급으로 보인다고? 아 그러면은 엄청 머네. 얼파색만큼 되게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얘가 눈깔로 보면 6등으로 보인다. 되게 어두워 보인다. 이제 요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리랑 밝기는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 그러면 밝기가 얘네가 몇 배만큼이 차이가 나는지를 내가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7등급 차가 나잖아. 그럼 그 등급의 차를 2.5의 지수로 올린 만큼의 비율로 밝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야. 밝기가 몇 배 됐는지. 그럼 이제 봐라. 여기에 살짝 값에 차관을 해가지고 2.5의 7승을 2.5의 5승에 2.5의 제곱으로 슬쩍 바꾸는겨. 왜냐면 2.5의 5승이 얼마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으로 바꾸면 묶을 수 있잖아. 그치? 요게 100이니까 10의 제곱으로 바꿔서 이거를 묶으면 25의 제곱이 되거든? 아, 거리가 25배 차이 났던 거야. 그래서 한 250파색. 겉절이 하면 나와. 딱 떨어지진 않아. 겉절하면 얼마나 나와? 250.7인가 정도 나와.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원해. 지원에서는. 되겠어? 그래서 요걸로 꼭 풀어보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86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 풀어왔어. 그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풀었군. 그 위에 표에 있는 그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봐.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내가 어떻게 풀었나?
보면은 4파색짜리를 10파색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25파색짜리를 10파색 앞으로 당겨온다. 그럼 이제 거리가 이놈은 4분의 10배. 맞지? 얘는 25분의 10배. 그럼 다시 한번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거리의 제곱의 역수. 거리의 제곱의 역수. 이게 수능 나왔던 논리잖아. 그럼 얘는 이게 2.5거든. 2.5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이제 뒤집으면 2.5의 제곱이거든. 이래나 저래나 2등급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2.5의 지수로 올린 만큼. 그럼 이제 요놈 같은 경우는 뒤로 밀었으니까 값이 커져야 될 거고 얘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겼으니까 더 밝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둘이 이제 4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요 방법. 이 방법을 좀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다 했네? 다 했어? 그만할까? 12 할까? 싫어? 싫어? 알았어. 그만해. 다음 시간에 다음 광복절이니까 영상 하나 투척할게. 12 영상 투척 하나 할게. 그러고 13을 풀어오면 되겠다. 12는 별로 아마 질문이 없을 거야. 몇 개 발문 좀 수정해 줄 거 있어서 그 영상으로 슬쩍 보면 되고 12는 풀어오세요. 13 풀어와 13.